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월 3일 코스피 100, 코스닥 150 같은 대형주의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업계는 전면 재개가 아닌 것에 아쉬워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관련 이슈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달린데요. 공매도 관련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리맨 권혁중 경제평론가 불러봅니다. 정리맨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옛날 너무 올드하잖아요. 정리맨 이거. 네, 정리맨 그럴까요? 네, 정리맨 하면 이렇게 뿅 하고 TV 같은 경우에 네네. 막 가잖아요. 자,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네. 공매도 관련 이슈 정리를 해주실 텐데 미국 증시 종목 게임스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 게임스탑 관련된 내용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한국판 게임스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을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네. 게임스탑 이슈를 정리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스탑이요, 최근에 위기론이 불거진 회사예요. 바로 비디오 소매 체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온라인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리막길로 이제 걷고 있었단 말이죠. 아니, 걷고 있는 게 아니라 걷고 끝낸 거 아니었어요? 미국에서는 그렇죠. 아직까지 이게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도 굉장히 낮았어요. 그랬겠죠. 이게 4달러도 안 됐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4달러도 고평가됐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낮았단 말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투자 회사들이 게임스탑 이 종목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가 안 할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것이 주식을 떨어져야. 빌려서, 그렇죠. 판 뒤 만기일에 주식을 다시 이제 구매를 해서 되갚는 방법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그냥 떨어져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일수록 공매도가 빚을 보죠. 그러니까 이게 4달러 선이었는데, 말 그대로 4달러도 고평가됐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몇몇 유저들이 이제 분노를 합니다. 바로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치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가 어떤 사이트냐면 밈 문화가 있는 사이트예요. 밈이 뭐냐면은 이렇게 경제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요즘에 그러니까 복제하는 거예요. 컨텐츠가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유행어, 동영상, 사진 등 이런 여러 가지의 문화들이 이제 복제가 되면서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민문화냐면 주식과 관련된 민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막 주식에 대한 그림, 유행어, 동영상 이런 것들이 생산되어지고 유통되어졌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는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분노를 하면서 야 이거를 매수해야 된다. 우리 한번 기관과 싸워보자. 이렇게 이제는 퍼진 거예요. 근데 자, 여기에 민문화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넓게 퍼진 거죠. 그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렇군요. 재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식을 모르는 사람도 이런 콘텐츠에 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 이제 새 기관하고 싸워보려나 보다. 이러면서 막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참여를 하게 시작한 거죠. 여기서 첫 번째. 네, 제가 좀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게임스탑이라는 게 이 비디오 게임 소매 체인인데 당연히 주가가 낮았겠죠. 그렇죠. 근데 공매도라는 거는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득을 얻는 거니까 공매도 세력이 막 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이제 주식 관련된 게시판에서 우리가 이대로 질 수 없어.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공매도에 조금 맞짱 떠보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하나의 차별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뭐냐면 일반 게시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민문화가 있는 게시판인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구심점을 할 수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유머가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소통할 수 있는 한마디로 팬덤이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민문화가 존재하는 게시판이 있다는 게 차별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막 결의에 차서 공매도랑 싸워서 이겨봐야지 이것만이 아니라 민문화 때문에 재미가 있었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분노해서 이렇게보다는 사실 이 안에서 문화 자체가 존재하거든요. 재미가 있고요. 뭔가 사람들이 소통하고 내가 여기서 영웅이 될 수 있고 내가 이 안에서 뭔가 사람들이 떠받쳐주고 이런 어떤 민문화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막 주가가 막 끌어올려져요.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거의 한 300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4달러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크나큰 효과를 하나가 이제 한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네. 이제 공매도가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말 그대로 4달러는 말이 안 된다. 그때 한 40달러 정도 됐었는데 이게 20달러 선으로 빠르게 빠질 거야. 뭐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단결하면서 한 명의 지도자가 한 명이 나타납니다. 누구요? 그게 바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예요. 와, 일론 머스크가 또 한 번의 사고를 치는군요. 팬이 되게 네. 많잖아요, 이 사람에 네, 대한. 맞습니다. 네. 트위터에다가 이런 말을 남겨요. 게임스탕. 게임스탕. 스탕이라는 게 맹폭격 뭐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게임스탑을 사라. 게임스탑을 끌어올린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는 통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360달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게 한 40달러 그 정도에 이제는 형성이 돼 있다가 처음에는 세상에. 4달러까지 갔다가 엄청나게 오른 거죠. 아, 그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92달러입니다. 오늘로 보니까 이게 떨어졌어요. 와, 롤러코스터네요, 완전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360달러까지 갔다가 이게 점점 더 떨어지기 시작해요. 지난해 1일에도 떨어지고 2일에도 떨어지고 현지 시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금방 보고 왔는데 92달러입니다. 어제 이제 종가로 보면.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롤러코스터를 탄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와 이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좌표를 찍은 거잖아요. 어떤 네, 한 맞습니다. 그 종목을. 네네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지 않아요? 그런 문제 건 있죠. 아닌가요? 아, 문제 있죠? 네,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저해야 할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좌표를 찍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종목을 사자라고 시장을 했는데 만약에 시장 자체가 안 좋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을 흔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금융당국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괴짜가 우리나라에 과연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이런 용자는 없을 것 같다. 용기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할 가능성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 서학개미들도 많이 샀네요? 게임스톱을? 많이 샀습니다. 네, 많이 샀습니다. 참들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게임스탑이 뭐 공매도와 개인의 싸움이다 이런 거는 아마 많이 들었을 텐데 저기서 프레임을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프레임으로 본다면 정말로 참 무서운 거다 주식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게임스탑이 뜬다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셨어요. 지금 2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무려 1,274억 원이나 투자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예, 개인 투자자들이. 서학개미들이죠. 아. 그런데 1일날 30% 빠졌고요. 이번 달 1일날 현재 시각으로 2일날 60%나 빠졌습니다. 어떡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29일날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표현을 써요. 물렸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고점에서 이제 물린 투자자들이 상당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거의 한 50% 이상 원금의 한 반은 아마 손해를 입었을 거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안 좋다는 건 누구나 알았었거든요. 이 게임스탑이 사양 산업이고 그다음에 이게 뜨는 종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 불구하고 사실 뒤늦게 투자를 했다는 거는 사실 고수익을 바라보고 들어갔던 분들이 많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끝이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조금 반대로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와 싸우자 이래서 개미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이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높이 뛰고 더 뛸 것 같고 왜냐면 또 그렇죠. 머스크 씨가 또 거기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좌표를 찍어주셨기 때문에 욕심으로 사실 들어갔었던 거다. 그런 그런 관점으로 좀 이 문제를 보기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계속 언론에서 나왔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공매도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약간의 좀 대리만족, 시원함, 뭐 명분 쌓기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공매도와 관련해서. 네네.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재개하기로 했죠. 5월 3일부터.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한정 지었어요?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공매도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솔직히 공매도에 대해서 응원은 해요.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 지금 현재는 이제 정부가 공매도를 재개하는 쪽으로 됐습니다. 오는 5월 3일부터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를 이제 재개하기로 했고요. 네. 나머지 뭐 2037개 종목들은 특별하게 메시지가 없는 이상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적으로 스케줄을 보면은 3월 15일 날 공매도 금지가 끝났어야 돼요. 그럼 이제 공매도 금지가 끝나고 다 공매도가 이제 다시 한번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원망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타협점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2일까지 한 달 보름 정도 이제 연장을 더 하고 그 이후부터는 대형주 중심으로 재개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네. 코스피 200 지수인데 이게 사실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거래량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하고 연관성이 좀 떨어질 거야. 영향력이 덜하다라는 게 이유인데. 그러니까 작전주들이 들어갈 수 없는.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이제 느끼는 게 이제 현실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으로 한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공매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네. 시장의 여파가 상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말 그대로 공매도라는 거는 사실 순작용은 있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기업이 만약에 안 좋은 기업이 실제 있거든요. 공시를 잘 안 하고 부정적인 투자자들이 해를 끼칠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한계 기업들. 근데 공시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공매도 기관들이 그걸 잘 발견합니다. 끄집어내서 투자자들한테 그걸 설명하고 그러면서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게 되죠. 선수들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네, 고열된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어떤 선순환 작용도 있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무차익 공매도를 공시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가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려서 사버려갖고 그걸 팔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무차익 공매도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암암리에 지금까지 해왔다는 게 문제고 이게 가장 컸던 게 사실 가장 많이 피해를 받았던 게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많이 피해를 당하셨거든요. 네. 그 사건 사고도 많았었고 그래서 이런 어떤 공매도에 대한 제도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는 목소리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공매도야말로 없어져야 될 어떤 룰이다라고 이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제 뭐 금융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선진국에서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것도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래서 네네. 무작정 금지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좀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도 공매도가 가능한지를 좀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네, 어차피 비트코인 자체는 아니고요. 비트코인을 이제 상품화하는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가능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100% 레버리지.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은 보통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고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인버스 상품이라는 걸 투자를 하게 돼요. 네. 근데 이게 100% 레버리지, 100% 인버스입니다. 한마디로 10,000원 넣으면 100만 원 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상품들이 사실 존재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걸 버는 사람 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10,000원 넣는데 100만 원 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100배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상품은 되게 무섭다고 느끼시는데. 그럼요, 무섭죠. 네, 근데 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이게 무섭다는 게 이런 상품을 또 고위험 상품을 쫓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하십니다, 사실. 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섭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자, 무섭다. 네. 사실 주가도 무섭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주가 창 폈다가 두 눈을 질끈 감고 닫았는데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럴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겠어요? 역시나 B2입니다. 지금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신용융자 잔고 역시 봤을 때 셀트리온이 1위예요. 여기도
셀트리온도 공매도 관련된 거 되게 많잖아요. 공매도 몰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공매도 잔고 1위가 셀트리온입니다. 네. 전체 시가총액에서 4%가 공매도 잔고가 있거든요. 네네. 1위예요, 1위. 그리고 셀트리온이 예전부터 공매도에게 휩쓸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공매도엔 취약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런 종목의 신용융자 잔액,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져서 샀던 종목 1위가 바로 또 셀트리온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된다. 코스피 200 지수거든요. 그러면은 공매도가 또 휩쓸리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 손실을 받을 가능성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마 그렇게 동일하게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반대 매매죠. 예, 반대 매매가 일어나게 되면 지난달에 그 반대 매매 금액은요, 하루 평균 229억 원이었습니다. 월 평균 기준으로 보면 12개월 만에 가장 많았거든요. 근데 이 반대 매매가 뭐냐면은 내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팔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관들이 팔아버리거든요. 네. 갚지를 못하니까. 그럼 하락장에서는요, 만약에 내가 빚투를 한다? 빚을 내서 투자한다? 그러면은 반대 매매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의 현재의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는 너무나 위험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맨 공매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